곽정이 미처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구양극이 소리쳤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홍칠공이 화를 내며 구양극을 꾸짖었다. 아직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구양극은 홍칠공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좀 전에 곽형이 외운 것은 책 내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필시 구음진경을 손에 넣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후배 감히 곽형의 몸을 한번 뒤져보아야겠습니다. 그 말에 홍칠공이 구양봉을 노려보며 물었다. 황도주가 이미 혼인을 허락한 마당에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네 숙부가 시키더냐? 그러자 구양봉이 발끈했다. 함부로 모함하지 마시오. 그러나 구양봉은 조카의 말을 듣고 곽정이 분명히 구음진경을 가지고 있을 거라 확신했다. 사실 구양봉이 만리기를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온 것은 조카의 혼사 외에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었다. 구양봉은 얼마 전 조카에게 구음진경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나타냈고 지금 황약사의 눈먼 여제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비둘기 전설을 받았다. 편지를 읽고 황약사와 사돈이 되어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천하의 기서라는 구음진경을 손에 넣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구양봉에게는 황약사 딸과의 혼인은 처음부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구음진경을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홍칠공과 구양봉 간의 긴장이 감돌자 곽정이 나서서 말했다. 저는 구음진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구양 선배께서 직접 뒤져보십시오. 그러면서 곽정은 옷깃을 풀어 헤치고 품속의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돌 위에 늘어놓았다. 구양봉은 코웃음을 치고는 손을 뻗어 곽정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구양봉의 악랄함을 잘 알고 있는 황약사는 그가 몰래 독수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약사는 잔기침을 한번 내뱉고는 구양봉의 목 뒤 척추뼈에 왼손을 올려놓았다. 그곳은 치명적인 급소로 손에 힘만 한번 주면 그대로 척추가 부러져 구양봉은 그 길로 황천으로 갈 터였다. 구양봉은 원래 한마공으로 몰래 곽정의 복부를 가격하려 했으나 황약사가 자기 의도를 알아차리고 미리 선수를 치는 바람에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그저 곽정의 몸을 이 잡듯 뒤지기만 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곽정에게는 정말 구음진경이 없었다. 그때 문득 구양봉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구양봉은 오늘 처음 곽정을 봤지만 그가 멍청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임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이 녀석은 내가 캐물으면 분명히 사실대로 말할 것이다. 구양봉이 즉시 뱀 지팡이를 한번 흔들자 금고리가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두 마리의 뱀이 지팡이 밑에서 기어 올라왔다. 황용과 곽정은 이 이상한 광경에 겁을 집어먹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구양봉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캐물었다. 곽현질, 구음진경의 경문을 어디서 배웠는가? 구양봉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곽정을 쏘아보았다. 구음진경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상권은 주백통 형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홍칠공이 나섰다. 어찌 주백통을 형님이라 부르는 것이냐? 노안동 주백통을 만났느냐? 그렇습니다. 주대영과 저는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곽정의 말에 홍칠공이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늙은이와 어린애가 의형제를 맺었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 구양봉이 다시 물었다. 그럼 학권은 어디 있느냐? 매사저가 태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장인어른의 명을 받들어 사방에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구양봉이 다시 엄한 소리로 캐물었다. 구음진경을 보지도 않고 어찌 그리 유창하게 외울 수 있느냐? 그 말에 곽정이 깜짝 놀라면서 답했다. 제가 외운 것이 구음진경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주영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외웠을 뿐입니다. 제가 외운 것은 주영님께서 스스로 창안하신 무공입니다. 곽정의 말을 듣고 황약사는 속으로 탄식하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주백통은 분명히 내게 사형의 유지를 받들어 구음진경을 익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경전을 이미 다 외우고 있었구나. 구양봉이 다시 캐물었다. 그럼 주백통은 지금 어디 있느냐? 곽정이 대답하려 하는데 황약사가 말을 낚아챘다. 정아, 더 대답할 필요 없다. 황약사는 다시 구양봉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런 일을 이 아이에게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구양형, 홍형 20년 만에 만났는데 도화도에서 실컷 취하도록 마셔봅시다. 그러자 구양봉이 정중히 거절했다.
황영 마음은 잘 받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양봉은 혼사도 물 건너가 버린 마당에 더 이상 도화도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때 구양극이 말문을 열었다. 숙부님, 조카가 무능해서 숙부님의 체면을 깎았습니다. 그러나 황약사께서 저에게 무공 하나를 전수해주겠다는 약조도 있고 하니 좀 더 머물다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구양봉이 코웃음을 치며 생각했다. 아직도 저 조그만 계집을 단념하지 못했군. 무공을 배우겠다는 핑계로 황용과 가까이 지내다 기회를 엿보겠다는 속셈 아닌가. 황약사는 구양극이 대결에서 분명 이길 것이라 예상하고 곽정에게 무공 하나를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런데 구양극이 연달아 3번을 패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구양현질 무공이라면 이미 자네 숙부의 무공이 천하제일이니 굳이 다른 사람에게 더 배울 필요는 없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무공 외에 자네가 배우고 싶은 학문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르쳐주겠네. 그러자 구양극은 배우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오행기 문수를 가르쳐달라고 했다. 그 말에 황약사는 난처해 말문이 막혔다. 오행기 문술은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학문이기는 했지만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했다. 기문의 술수란 매우 광범위한데 자네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황약사의 물음에 구양극이 답했다. 소생은 도화도의 길이 어지러이 선회하고 꽃과 나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섬에 몇 개월 더 머무르게 해주신다면 그 속에 담긴 생극 변화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자 황약사의 낯빛이 변했다. 이 녀석이 도화도의 기문 배치를 알고 싶다니 대체 무슨 꿍꿍이지? 구양봉은 황약사의 얼굴에 의구심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즉시 조카를 나무랐다. 이런 오만방자한 놈을 보았나? 도화도는 황약사께서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곳이다. 외부의 적이 침입하지 못한 것도 모두 도화도의 오묘한 기문술 덕분인데 어찌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구양봉이 웃으며 황약사에게 말했다. 어린 녀석의 실언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그 말에 황약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화도가 텅 빈 돌산이라 한들 나 황약사가 다른 사람 손에 해를 입기야 하겠소. 그러면서 앞장서 걸음을 옮겼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구양극은 황약사의 얼굴에 노기가 서린 것을 보고서야 자기 실수를 깨달았다. 잠시 후 그들은 중림을 지나 큰 연못이 있는 별채로 자리를 옮겼다. 사람들을 서재로 데려간 황약사가 차를 내왔다. 그러곤 탁자의 한쪽을 누르니 서쪽 벽에 걸려있던 산수화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문이 하나 나왔다. 황약사는 문을 열고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가볍게 몇 번 문지른 후 구양극에게 말했다. 이것은 도화도의 지도네. 섬의 모든 오행생극과 음양팔귀의 변화가 모두 이 안에 적혀 있으니 가져가 연구해보게. 그 말에 구양극은 크게 실망했다. 그는 도화도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에 그런 청을 한 것인데 지도를 주며 가져가라니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 구양극은 어쩔 수 없이 공손히 받아들었다. 그때 황약사가 구양극의 손목을 잡으며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지도를 가지고 2만 부의 객점이나 절에 가서 머물도록 하게. 3달 후 사람을 보내 찾으러 가겠네. 지도의 내용은 머리로 기억만 하고 절대 베껴서는 아니 되네. 구양극은 알겠다고 답하고는 얼른 지도를 받았다. 황용은 품속에서 통서지용환이 든 상자를 꺼내 구양봉에게 넘겨주었다. 구양 어르신, 독을 피한다는 이 진귀한 보물은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구양봉은 이미 준 물건을 다시 받는 것이 좀 우습긴 했지만 그렇다고 통서지용환이 황약사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만약 통서지용환이 황약사 손에 들어가면 황약사가 더 이상 자기 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수 없이 구양봉은 체면 불구하고 황용이 건넨 상자를 받아들고 황약사에게 손을 모아 작별을 고했다. 황약사도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배웅하러 나갔다. 문 앞까지 오자 홍칠공이 입을 열었다. 구양형, 내년에 화산농검대회가 열리니 그때 가서 우리 다시 한번 겨루어 봅시다. 그러자 구양봉이 담담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하제일 자리는 이미 주인이 있는데 굳이 우리 둘이 힘들게 싸울 필요가 있겠소? 그 말에 홍칠공이 흠칫 놀라며 물었다. 천하제일 자리에 주인이 있다니 무슨 말이오? 구양봉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주백통이 구음진경을 익힌 이상 우리 동사, 서독,
붓게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오. 그러자 황 약사가 끼어들었다. 주백통의 무공이 나보다 강할지는 모르나 구양형이나 홍형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건 내가 확신할 수 있어. 그 말에 구양봉이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앞서 황 약사가 곽정의 말 도중에 끼어들어 주백통이 있는 곳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자 뭔가 수상쩍은 구석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래서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말을 꺼낸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술수에 황 약사가 바로 걸려들자 속으로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구양봉은 여전히 속내를 감추고 담담하게 말했다. 황영과 저의 무공이 막상막하이니 너무 겸손하게 말할 필요는 없소. 그런데 황영은 주백통의 무공이 황영보다 못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같소? 구양봉의 물음에 황 약사가 미소로 답했다. 내년 화산농검대회에서 자연히 알게 될 것이오. 그러자 구양봉이 갑자기 정색을 하며 말했다. 황영, 평소 황영의 무공을 흠모해왔지만 주백통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은 믿지 못하겠군요. 그를 너무 얕보지 마십시오. 황 약사는 구양봉이 일부러 자신을 자극하려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지만 자만심에 가득 찬 나머지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다. 주백통은 15년 동안 도화도에 갇혀 있어. 황 약사의 말에 구양봉과 홍칠공은 모두 흠칫 놀랐다. 홍칠공은 놀라 눈썹을 치켜떴으나 구양봉은 농담도 잘한다며 일부러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황 약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한 방향을 가리키더니 길을 안내했다. 황 약사는 발끝에 힘을 한번 주어 순식간에 날듯이 중림으로 들어갔다. 홍칠공은 왼손과 오른손으로 각각 곽정과 황용을 끼고 구양봉도 조카의 팔을 잡더니 각자 상승의 경공을 펼치며 순식간에 주백통이 있는 동굴 근처에 도달했다. 그런데 동굴에는 주백통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황 약사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동굴벽에 예리한 것으로 새긴 듯한 글자가 보였다. 황 약사, 당신에게 양다리가 부러진 채 이곳에서 15년을 갇혀 있었소. 원래는 당신의 양다리를 부러뜨려 화를 풀고 떠나려 했으나 그냥 용서해 주겠소. 그 글을 보자 황 약사는 동쪽을 향해 빠르게 몸을 날렸다. 모두들 도화도의 길이 기괴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황 약사를 놓칠까봐 바짝 뒤쫓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주백통이 보였다. 황 약사는 발끝에 힘을 주고 몸을 화살처럼 날려 순식간에 그의 뒤로 다가가 목을 낚아채려 했다. 그러나 주백통은 왼쪽으로 살짝 피하면서 몸을 돌렸다. 황 약사가 보니 주백통은 양손을 밧줄로 묶어 가슴 앞에 놓고 얼굴에는 미소를 띤 채 득이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곽정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다. 형님, 황도주는 제장인이 되셨으니 우린 이제 한 식구입니다. 그러자 주백통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렸건만 기어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냐? 주백통은 고개를 저으며 황 약사에게 말했다. 황 약사, 15년이나 나를 가두고 다리까지 부러뜨렸으나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소. 나는 이제 가볼 테니 그만합시다. 당신은 손해볼 건 없지 않소? 황 약사는 그 말도 일리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말했다. 왜 두 손을 묶고 있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소만 천기를 누설할 수는 없소. 사실 주백통은 곽정을 만나 자신이 만든 무공으로 황 약사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깨달은 주백통은 어떻게 15년 동안 당한 수모를 갚아줄까 궁리했다. 곽정이 떠난 후 동굴에 앉아있으니 지난 15년 동안 겪은 은혜와 원한의 감정이 주마등처럼 하나하나 그의 뇌리를 스쳐갔다. 그러다 갑자기 퉁소, 쟁, 휘파람이 서로 겨루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다시 마음이 산란해지고 미친 듯 요동치며 진정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우의 무공은 나보다 훨씬 못한데 어떻게 황 약사의 퉁소 소리를 이겨낼 수 있었지? 일전에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는데 곽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성품을 알게 되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니 깨닫는 바가 있었다. 곽정은 나이가 어려 아직 남녀의 운우지정에 대해 모르는 데다 천성이 순수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었다. 주백통은 그런 곽정을 생각하다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이 나이를 먹도록 아직도 복수할 생각만 하는구나. 내 속이 이렇게 좁다니 참으로 우습구나. 주백통은 전진파의 도사는 아니지만 전진파의 교리에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이라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 순간 주백통은 긴 웃음을 날리고 일어섰다. 동굴 밖에 끝없이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보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주백통은 황 약사에게 15년 동안 당한 핍박도 하잘것없는 작은 일로 느껴져 더 이상 마음을 괴롭히지 않았다. 주백통은 곽정을 데리고 도화도를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화도의 길이 기괴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길을 찾기 위해 나선 주백통이 내키는 대로 손을 휘둘렀다. 순간 길가의 작은 나무가 뚝 부러졌다. 그걸 보고 주백통은 화들짝 놀랐다. 어떻게 내 무공이 이만큼이나 정진되었을까? 주백통은 꽃나무에 손을 얹고 잠시 멍하게 생각에 빠져 있다가 양손을 연이어 휘두르니 다시 7, 8그루의 나무가 차례로 부러져 버렸다. 그제야 주백통은 자신이 구음진경을 익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백통은 죽은 왕중양의 유지를 받들어 구음진경의 무공은 절대 연마하지 않았다. 그러나 곽정에게 가르쳐주려고 매일 입으로 뜻을 풀이하고 손으로 연습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경문이 내용이 뇌리에 박혔고 잠자는 동안에도 정신은 살아있어 자신도 모르게 되뇌다 보니 절세 무공이 저절로 완성된 것이다. 게다가 구음진경은 도가의 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그의 학문과도 일맥상통했으니 무공을 배우고 싶지 않아도 절로 몸에 붙어버린 것이었다. 주백통은 소리 높여 탄식하기 시작했다.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귀신이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는구나. 아우에게 장난 좀 쳐보려다 내 꾀에 내가 넘어가고 말았구나. 주백통은 한참을 탄식하며 연신 자신의 머리를 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황급히 나무 껍질을 벗겨 밧줄을 만들고 이빨로 두 손을 꽁꽁 묶고는 중얼거렸다. 오늘부터 구음진경의 무공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 무공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막을 알 턱이 없는 황 약사는 주백통이 또 장난을 치고 있겠거니 생각했다. 황 약사는 주백통에게 구양봉과 홍칠공을 소개해줬다. 그때 구양봉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황 약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황영, 아까 저 사람이 황영의 손을 피하는 신법을 보니 날래기 그지없었소. 아마 무공 또한 필시 우리보다 한 수 위일 것이오. 저 사람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소. 그 말에 황 약사의 승부욕이 다시금 꿈틀거렸다. 주백통 일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당신은 그저 구음진경만 두고 가시오. 그 책을 불태워 죽은 아내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당신을 놓아주겠소. 그러자 주백통이 웃으며 말했다. 벌써 당신에게 주지 않았소? 그 말에 황 약사가 버럭 화를 내며 다그쳤다. 헛소리 하지 마시오. 언제 나한테 줬다고 그러시오? 그러자 주백통이 웃으며 말했다. 곽정이 당신의 사위가 됐지 않소? 그럼 그의 것이 당신 것 아니오? 구음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곽정에게 전수해줬으니 당신에게 전수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냔 말이오? 이 말을 들은 곽정은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님, 그럼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진짜 구음진경이었단 말입니까? 그러자 주백통이 파한대소를 했다. 그럼 가짜란 말이냐? 곽정은 눈이 휘둥그레져 할 말을 잃었다. 주백통은 그런 곽정의 모습에 마냥 즐겁기만 했다. 많은 노력을 들여 곽정에게 구음진경을 가르친 것도 바로 진상이 밝혀진 후 놀라 아연실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드디어 소원을 성취한 셈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황 약사가 다시 물었다. 상권은 원래 당신이 가지고 있었고 학권은 어디서 얻었소? 황 약사의 질문에 주백통이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의 착한 사위가 직접 나에게 주지 않았겠소? 그 말에 곽정이 놀라 양손을 저으며 말을 더듬었다. 전 아닙니다. 그러나 당황한 곽정의 대답에 황 약사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곽정 니놈이 감히 나에게 농간을 부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풍은 죽으림을 다해 책을 찾고 있을 텐데. 황 약사가 이를 부드득 갈았다. 황 약사는 분노의 눈길로 곽정을 쏘아보고는 다시 주백통에게 말했다. 구음진경 원본을 내놓으시오. 그러자 주백통이 곽정에게 말했다. 아우, 내 품에서 책을 꺼내주게. 그 말에 곽정은 주백통의 품을 더듬어 반촌 두께의 책을 꺼내 주백통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이 구음진경 상권이고 학권은 이 속에 끼워 놓았소. 능력이 있으면 가져가 보시오. 그러면서 주백통은 두 손 사이에 책을 끼운 다음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고 위로 책을 던졌다. 그러자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날렸다.
마치 나빗대가 해풍을 맞아 사방을 날아다니며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황 약사는 순식간에 책 한 권을 종이 조각으로 만드는 주백통의 내공에 놀라면서도 분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백통, 나를 상대로 장난을 치다니 오늘 이 섬을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황 약사는 바람같이 몸을 날려 주백통의 얼굴에 일장을 날렸다. 주백통은 빠른 신법으로 요리조리 황 약사가 날리는 장풍을 피했다. 연이어 들리는 장풍 소리와 함께 황 약사의 손이 주백통의 몸 근처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주백통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황 약사는 자신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나경신 검장을 20여 초씩이나 사용하고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황 약사는 주백통이 전혀 반격하지 않자 그를 궁지에 몰아넣어 어쩔 수 없이 맞받아치도록 하기 위해 더 큰 내력을 불어넣으려 했다.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황 약사가 어찌 두 손을 묶은 사람과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황 약사는 즉시 뒤로 세 발짝 물러나며 외쳤다. 주백통, 다시 내게 두 다리가 부러지고 싶지 않다면 어서 밧줄을 끊고 구음진경의 대단한 무공을 사용해 보시게. 그러나 주백통은 미간을 찌푸리며 연신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다. 정말로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네. 밧줄은 절대로 끊을 수 없어. 그럼 내가 끊어주지. 분노한 황 약사가 내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장풍을 날리기 시작했다. 주백통이 재빨리 신법을 운영하며 공격을 피했지만 엄청난 내공이 실린 황 약사의 공격을 언제까지고 피하기만 할 수는 없었다. 황 약사는 점점 화가 나서 살초를 날리기 시작했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스치는 풍압만으로도 주백통의 옷이 산산조각으로 찢기고 그의 장발과 긴 수염도 황 약사의 장력에 잘려나갔다. 주백통은 아직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이대로 가다간 필시 큰 화를 입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일격이라도 맞는 순간 죽지 않으면 큰 부상을 당할 게 뻔했다. 주백통은 어쩔 수 없이 양어깨에 힘을 주어 밧줄을 끊었다. 그리고 왼손으로 황 약사의 공격을 막았지만 오른손을 축 늘어뜨린 채 사용하지 않았다. 주백통의 무공은 원래 황 약사만 못했는데 한 손으로만 황 약사의 공격을 막으려 하니 힘에 부쳤다. 뒤로 몇 걸음 밀려나는 주백통에게 황 약사가 쌍장을 날리며 외쳤다. 한 손으로는 막지 못한다. 그러니 두 손으로 막아라. 그러나 주백통은 한 손으로만 막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좋다. 그럼 어디 한번 막아봐라. 그 순간 황 약사의 쌍장이 주백통의 한 손과 맞부딪히니 펑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백통이 몇 걸음이나 뒷걸음질 치더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황 약사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 주백통은 왈칵 입에서 붉은 선혈을 토하더니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주백통이 황 약사와 있는 힘껏 싸웠으면 이기는 건 장담할 수 없어도 패하지는 않을 텐데 왜 두 손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그때 주백통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내 꾀에 내가 걸려들었구려. 나도 모르게 구음진경의 무공을 익혀 사형의 유지를 어기고 말았소. 내가 두 손을 사용하기만 하면 황 약사 당신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 황 약사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묵묵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자신이 무고한 그를 15년 동안이나 가두고 지금 또 부상까지 입혔으니 참으로 도리에 어긋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 약사는 품에서 옥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더니 피같이 붉은 단약 세 알을 집어 주백통에게 주었다. 백통, 상처를 치유하는 약 중에서 도화도의 무상담보다 좋은 것은 세상에 없을 것이오. 일주일에 한 알씩 복용하면 내상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오. 이제 섬을 떠나도 좋소. 주백통은 고개를 끄덕이고 단약을 받아 하나를 삼킨 다음 운기조식했다. 잠시 뒤 입에서 어혈이 터져 나왔다. 황 약사, 이 단약은 정말 신통하구려. 이제 나는 가오. 그 말에 황 약사가 웃으며 답했다. 그럼 배를 보내 섬을 떠나도록 배웅해드리겠소. 곽정은 무릎을 굽혀 주백통을 부축하고 황 약사를 따라 해변으로 갔다. 해변에는 크고 작은 67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다. 이때 구양봉이 입을 열었다. 황형, 주형을 다른 배에 태울 것 없이 그냥 제 배에 모십시다. 그럼 구양형의 신세를 지겠습니다. 황 약사가 배 근처의 벙어리 하인에게 손짓을 하자 하인이 큰 배에서 금환을 가져왔다. 주형, 이 금을 가져가서 내키는 대로 쓰십시오.
주형의 무공은 나 황약사보다 한 수 위신이 탐복하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주백통은 눈을 찡긋하더니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구양봉의 배로 눈길을 주었다. 구양봉의 배는 뱀머리에 큰 깃발이 걸려 있고 깃발에는 머리 2개 달린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형상이 수놓여 있었다. 잠시 뒤 구양봉이 목피리를 꺼내 몇 번 불자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화도의 하인 2명의 안내를 받으며 백타산에 뱀 부리는 사람들이 뱀을 몰고 나왔고 뱀들은 발판을 따라 차례로 줄을 지어 선실로 들어갔다. 그걸 보고 주백통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서독의 배에는 안 탈 것이오. 난 뱀이 싫소. 그러자 황약사가 미소를 머금고 작은 배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럼 저 배를 타시지요. 그러나 주백통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곳을 가리켰다. 나는 작은 배는 싫소. 저기 큰 배를 타게 해주시오. 그 말에 황약사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저 배는 망가진 뒤 수리를 하지 않아 못합니다. 그러나 주백통이 보기에 그 배는 멋지게 올라간 뱃머리며 눈부신 금빛으로 칠해진 선체며 전혀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주백통은 어린아이처럼 저 배를 내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황약사가 저 배는 흉조가 들어 사람이 타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주백통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 황약사는 하인 4명을 시켜 차라리 배에 불을 지르려 했다. 그러자 주백통이 갑자기 땅에 털썩 주저앉더니 수염을 마구 뜯으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모두 어안이 벙벙했지만 곽정만은 그의 성격을 아는지라 속으로 웃었다. 계속해서 새 배를 타고 싶다며 주백통이 떼를 쓰자 홍칠공이 나서며 말했다. 황형, 이 늙은 거지는 평생 흉조가 든 팔자니 내가 주형과 함께 저 흉조가 든 배를 타고 가겠소. 독으로 독을 물리친다 했으니 이 거지의 나쁜 운이 더 센지 저 배의 흉조가 더 강한지 한번 봅시다. 황약사는 홍칠공이 떠나려 하자 못내 아쉬운 듯 말했다. 홍형, 도화도에 며칠 더 머무시지 왜 그리 서둘러 떠나시오? 홍칠공이 웃으며 답했다. 곧 강남 악양에서 개방의 집회가 있어. 나는 거기서 개방의 계승자를 뽑아야 하오. 그러니 서둘러 가야만 하오. 황형의 호의는 참으로 감사히 받겠소. 나중에 따님이 혼례를 올릴 때 축하 인사나 하러 다시 들르겠소이다. 그러면서 홍칠공이 주백통을 부축했다. 주형, 나와 함께 새 배를 탑시다. 주백통은 크게 기뻐하며 반겼다. 황약사가 황급히 2 사람 앞을 막아서며 다시 한번 만류했다. 이 배는 정말 흉조가 든 배인데 2 분은 왜 사서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제가 사정이 있어 이 배가 왜 흉조가 들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흉조가 든 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에 홍칠공이 웃으며 말했다. 황형이 미리 경고를 해주셨으니 이 배를 타고 비명 행사한다 한들 황형을 여전히 친구로 여기고 원망은 않겠소이다. 사실 홍칠공은 황약사가 이렇게 수차 만류하자 필시배에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주백통이 이리 고집을 피우니 말려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만약 정말 무슨 변고라도 생긴다면 주백통 혼자서는 역부족일 테고 게다가 부상까지 입은 몸이니 자기가 함께 가면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황약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2 분의 무공이 대단하시니 화를 만나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공연한 걱정을 했군요. 곽가 녀석아, 너도 가거라. 곽정은 황약사가 자신을 사위로 인정한 뒤부터 정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호칭을 바꾸고 말투도 엄해지니 영문을 몰랐다. 장인어른. 황약사의 목소리가 다시 엄해졌다. 이 간사하고 탐욕스러운 놈 같으니라고 누가 네 장인이냐? 앞으로 한 번만 도화도에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황약사는 벙어리 하인의 등에 일장을 날렸다. 그러자 벙어리 하인은 혀가 잘려나간 목구멍으로 낳고 쉰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다. 그 하인은 오장육부가 갈갈이 찢긴 채 바다로 떨어져 파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다른 하인들은 놀라서 벌벌 떨며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다시 도화도에 발을 들이면 니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도화도의 벙어리 하인들은 모두 파렴치한 악당들로 황약사가 하나씩 섬으로 잡아들여 귀머거리와 벙어리로 만든 다음 부리고 있었다. 비록 하인이 죽어 마땅한 악인일지언정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다니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탄식을 금치 못했다. 왜 강호에서 황약사를 동사라 부르는지 알 것 같았다. 곽정은 더욱 놀라 무릎이 휘청하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